안녕하세요. 중앙일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서울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교과 위주로 그리고 일반 전형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가장 먼저는 이쪽에 강서대, 작년까지만 해도 이 KC대라는 대학이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 학생 전형이랑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간호학과만 이제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보면은 이제 다른 쪽에 일반적인 학과들은 한 4, 5등급 정도 나오고, 간호학과가 80% 평균이 3.79, 그리고 80% 최저가 4.43등급이네요. 근데 이제 강서대에서는 이제 바뀐 부분이 일단은 이 대학의 이름도 바뀌었지만, 간호학과의 최저 기준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합 7이었는데, 이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2합 7이에요. 그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영어로 최저를 못 맞췄는데 이제 영어로 최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저 기준은 이제 완화가 되었고, 그러면 입시 결과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대학은 건국대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죠.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에는 순수 교과 전형이었어요. 교과 100에 최저가 있는 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닫은 거, 즉 얘네들이 평균 점수랑 이쪽에 최저 점수를 공개를 하는데,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저가 1.8등급이었고, 가장 아래쪽에가 1어 교육과가 이제 2.5등급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었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쪽에가 이제 수의학과가 이제 가장 최저 점수 1.3등급이었고, 가장 아래쪽에가 식품유통공학과가 2.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문 닫은 게 2점대 초반, 중반 정도가 이제 최저 점수였다. 근데 이제 건국대는 올해 바뀐 부분이 이쪽에 교과에 이제 서류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내신으로만 선발했었는데 이제는 학생부 30에 학생부 70에 서류 30으로 선발을 해요. 그러면서 최저 기준을 없애요. 근데 이제 건대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충족률, 뭐 이렇게 최저 기준 충족률 이런 것도 공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하 5가 부담스러웠던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수는 교과 전형이고, 지금도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이제 뭐 학생부 70에 서류 30이 들어가서 가서 이런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2021학년도, 2020학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거보다 입시 결과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서류 들어갔던 전형, 그때 최저가 없었던 전형, 지금은 지역균형 전형, 말만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이지, 그 예전에 학교장 추천이랑 거의 비슷한 쪽이라서, 그때 입시 결과를 조금 보면서 지원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이제 경기대는 저기 뭐 서울이랑 경기가 있는데 여기 서울에는 몇 개 없으니까 하고, 경희대도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순수 교과 전형이었죠. 순수 교과 전형. 교과에 최저 2하 5짜리를 맞추는 쪽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과는 가장 높은 게 이제 간호학과가 1.4등급이었고, 제일 밑에가 이제 주거 환경, 이쪽에 2.2등급으로 이제 1점대 여튼간에 중반, 후반 정도가 나왔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건대랑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 종합, 그러니까 서류를 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신으로만 딱 끝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교과 종합을 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저걸 봐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입시 결과보다 높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서류 자체가 뭔가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서류에 뭔가 뭐 좋은 게 없는데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좀 불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그러면서도 최저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과의 최저가 학생부 100, 그러니까 딱 내신으로만 봤었던 건데 이제는 서류도 조금 보는데, 근데 이제 건대는 최저 기준을 없애줬던 거고 경희대는 여전히 최저가 있는 거죠. 여튼간에 그런 상황이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나왔었네요. 근데 이제 서류를 좀 보면은 이거는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가 이제 고려대인데,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이제 학생부 80에 서류 20으로 선발을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3합 5, 이과는 3합 6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번 애들 최저가 하나씩 이제 완화가 돼요. 이과는 3합 이제 6에서 3합 7로 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합 5에서 3합 6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된 거죠. 한 등급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요인은 있는 거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1.5등급 7컷에서 가장 위쪽에 자율전공이었고, 중어 중문학과가 작년에는 7컷에서 2.3등급까지는 들어갔다. 근데 이게 교과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순수 교과는 아니에요.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이제 의대가 제일 위였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가정교육과가 1.99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여튼간에 고려대는 최저 기준이 완화되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갈 요인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에 최저가 없는 인서울 대학에 몇 안 되는 대학이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15 등급이었고, 법학부가 2.65로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미컴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대 가장 아래에 있었죠. 얘랑 산업심리가 이제 2021학년대 가장 아래쪽에 있었었는데 3점대 거의 중반까지 내려왔었던 건데 다시 2점대 초반까지 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소프트웨어학부가 이제 1.82 등급으로 가장 높고, 가장 아래는 수학과가 2.74이네요.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2.74가 나왔다, 2.53이 나왔다, 2.45가 나왔다. 그럼 좀 낮나? 이런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광운대는 올해 이제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바뀐 게 없는데, 교과에 100에 최저도 없는 건 맞는데, 얘네가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을 반영을 해요. 진로 선택을 3과목 반영하면은 뭐 A를 1등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석차 등급 1등급보다는 A 나오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이제 A를 3개를 갖고 있으면 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광운대는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입시 결과가 어떻게 있냐? 가장 위쪽에가 정치외교학과가 최저 점수가 2.16이었고, 여기는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하니까, 가장 아래쪽에가 글로벌 한국어가 이제 3등급, 3위 이제 턱 걸쳤던 학과가 이제 하나가 나왔던 거죠. 국민대는 교과에 최저가 있는데 최저는 2합 5예요. 문과는 국수 영탐의 2합 5. 그러니까 영어랑 탐구에서 2합 5 이렇게 맞춰도 된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위에가 이제 뭐 바이오 의학 전공이 최저 점수가 1.92 등급이고, 가장 아래쪽에가 나노 전자 물리학과가 2.88. 그러니까 국민대는 작년에 3등급이 들어갔었던 학과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대는 그 이과의 최저 기준은 국수영과의 2합 6 이런 최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가 이제 덕성여대. 덕성여대는 이제 교과가 2개가 있죠. 학생부 100전형이 있고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100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 그리고 고교 추천 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학생부 100전형은 학생부 반영이 12과목 반영하는 쪽이고, 얘는 다 반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고교 추천이 신설이 됐는데 이 입시 결과가 조금 이제 낮은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3점대가 평균이다.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거의 3점대가 평균이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2합 7, 최저가 2합 7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최저는 아니고, 이 덕성여대 학생부 100전형은 12과목, 그러니까 3개 교과별 4과목이라서 내가 특정 과목을 못하고 그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곧잘 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이쪽에 고교 추천은 이제 뭐 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하다. 딱히 뭔가 못하는 과목이 없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덕성여대 고교 추천은 작년에 저희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갔었던, 뭔가 이제 변수가 있었던
변수가 있을 것 같은 대학으로 예측을 했었던 대학이었고,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 점수를 믿고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과목 반영이죠. 얘네들이 학생부를 10과목을 반영하는데, 근데 얘네들 입시 결과는 10과목이 아니라 그냥 평균 점수, 전 과목의 평균 점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면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10과목의 평균하면 거의 1점대 나와야 되거든요. 1점대 거의 막 중반, 초중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2점대 뭐 중반, 후반, 뭐 3점대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동국대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얘네들이 전교과의 입시과가 평균에 최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다. 그래서 얘네들 기준으로 막 10과목 4점수 해가지고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이제 만만해 보일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과도 제일 위쪽에서는 이제 약학과가 1.17로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아래쪽에는 뭐 3점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에 서류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년에 동국대가 교과에 서류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얘만 이런 식으로 선발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건국대도 원래는 교과 100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류 좀 보겠다. 경희대도 원래 교과 100이었는데 서류 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따라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국대, 건대, 경희대는 이제 순수 교과가 아니라 뭔가 서류가 이제 살짝 보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좋다고 해서 꼭 붙는 건 아니에요. 서류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야지 써볼 수 있는 겁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여기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쪽에가 요 두 놈이 있고 2.4등급이고요. 밑에는 이제 3점대 초중반 정도 있죠. 그러니까 3점대 초반 정도면은 동덕여대를 쓰기에 가장 이제 무난한 쪽의 대학이 될 테고, 그 얘네들은 이 두 개는 학생부 반영하는 게 달라요. 여기 세계 교과를 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버리면서 이제 뭐 국영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쪽이라서 다른 쪽의 학과보다는 높죠. 그래서 다른 쪽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 쟤는 그 커뮤니케이션이랑 문화예술은 그런 식으로 반영을 안 하고, 얘네는 최저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탐구 평균 반영하는 대학들이 별로 없는데, 동덕여대는 탐구를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포함하면은 최저가 2합 6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하면 2합 7인데, 영어를 반영하는 순간 2합 6이 되고, 얘는 탐구 평균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이제 요인이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3점대가 이제 들어갔었죠.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탐구 평균을 반영하고 영어를 포함하면 6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국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거예요. 그럼 국어 수학 합쳐서 2합 7 오케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뭐 수학 영어로 최저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은 2합 7이 아니라 2합 6으로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지대. 명지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 학교장 추천은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추천의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20명으로 이제 제한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은 명지대는 이제 교과별 4과목에 16과목을 반영을 해요. 16과목을 반영하는데, 아까 광운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의 전 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진로 선택이 3개가 낀 거고, 얘네는 16과목을 반영하는데 2과목이 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진로 선택의 A가 내가 두 과목이 딱 들어온다 하면은, 결국 이제 얘네가 16과목에다 2과목 하면 18과목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과목에 반영되는 이 폭이 광운대보다는 명지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뭐 광운대는 예를 들어서 한 3, 40과목 반영하는데 거기서 3과목 들어오는 거랑, 얘는 16과목 반영하는데 2과목 들어오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명지대의 이제 고교 추천 전형 입결을 보면은, 이게 작년에 정말 완전 점수대가 이제 폭망해 있어요. 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최저 점수가. 얘네들은 교과에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데 5등급, 4등급이 나왔다.
그리고 얘는 국수형 탐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16과목만 반영한다. 근데 저 점수가 나왔다. 상당히 이상하죠. 교과 면접은 오히려 교과 면접이 교과 우수자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더 낮아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 100은 교과로만 선발하니까 이제 조금 더 입시 결과가 높아야 되는 거고, 교과 면접은 면접을 보니까 뭐 학생부 100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텐데, 지금 반대죠. 얘네는 오히려 문 닫은 게 3점대 초반 정도고, 저기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막 5등급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명지대 교과 전형이랑 교과 면접도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고, 교과 면접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들 거의 2점대 초중반 정도로 들어오는 게 교과 면접에서의 그 이제 검정고시 포지션이 그 정도 됩니다. 36대도 작년에 이제 폭망했었던 대학인데, 여기서는 이제 교과 전형이 두 개죠. 얘네들도 일반 전형과 이제 여기 학생부 교과 우수자. 일반 학생 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에요. 교과에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면접 보는 전형이고, 그 최저는 이제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제일 위에가 경영학과가 2.01등급이고 글로벌 한국학과가 2.78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약학과가 1등급이에요. 1등. 그리고 이제 평균이, 그리고 가장 아래는 바이오 융합과가 2.89등급이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어떤 너무 높다의 느낌도 있지만, 36대는 일반 학생 전형은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잘한 교과의 가중치를 줘요. 50, 30, 25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학을 못해, 수학을 빼. 그리고 나머지 제일 잘한,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을 뺀 나머지 3과목에서 제일 잘하는 거 50, 그 다음 잘하는 거 30, 그 다음 잘하는 거 20 이렇게 반영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최저가 없는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이고,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국수형 탐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최저가 있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작년에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문과는 이제 평균이 3점대 중반부터 5점대 초반이 나왔죠. 이게 최저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36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동일하게 학생부 반영도 동일하고 최저 기준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 점수를 이제 믿을 수가 있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36대는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이제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36대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우리가 아까 일반 학생 전형처럼 최저가 없었었고요. 2021학년도에는. 그리고 세계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했었어요. 그랬었던 그 36대 교과 우수자가 이제 국수형 탐을 다 반영하면서 최저 2합 6을 때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난 얘를 못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작년에 가장 덜 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문과는 이 정도였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약학과가 1.23등급이고, 가장 아래는 이제 동물자원이 5.01등급이네요. 그래서 뭐 4, 5등급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4, 5등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4, 5등급 들어가면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입시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36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바뀐 부분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 입시 결과가 폭락했었던 입시 결과예요. 왜? 작년에 입시 결과가 바뀌어서. 올해 바뀐 건 없는데 작년에 바뀌어서 폭락했었던 거면, 올해는 전형이 이제 달라진 건 없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 이쪽이 36대의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가 나오냐? 상명대. 상명대도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부분을 찾자면은 2021학년도에 상명대는 이제 폭망했었던 대학, 엄청나게 점수대가 내려와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었던 대학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명대는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데 가장 위쪽에가 교육학과가 2.61이 이제 문 닫은 점수고, 가장 아래쪽에가 지적재산권이 3.41이 가장 문 닫은 점수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가 수학교육과가 최저 점수가 2.45고 가장 아래가 의료학과가 3.34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점대 초반이 거의 이제 문 닫는 정도의 느낌이죠. 왜냐면 얘는 최저 기준이 2합 7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탐구의 2합 7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서 상명대는 여튼 전교과를 반영하고 2021학년도에 상명대는 막 5등급이 들어갔었던 학과가 한 4-5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관심이 가졌었던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요것도 그때 5등급 나왔었던 게 요거 그냥 생명공학과. 근데 이제 막 문 닫는 게 2.6이 나오고 그리고 문과에서는 5등급 나왔었던 게 막 글로벌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금융학과가 막 5등급 라인으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 닫는 게 3.13으로 나왔죠. 그래서 너무 낮은 거를 좋아하면 안 된다. 상명대 아까 36대도 마찬가지고 상명대는 여튼간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의 상명대입니다. 서강대는 작년에 얘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저를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3합 뭐 3개 3등급 그러니까 되게 쉽죠. 뭐 333 이렇게 나오면 여튼 3합 9 같은 느낌이 또 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원래대로 왔죠. 3합 6. 그러니까 3합 6. 333이란 222 이 정도는 들고 와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과도 최저가 이제 3합 6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작년에는 거의 최저가 없었던 거죠. 그 서강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 치고는 3등급 3개 이거 껌이지 막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올해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애들이 뭐 공부를 못해요 뭐 해가지고 작년에 최저를 완화시켜줬던 애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얘네들은 원상태로 갔다. 그러니까 최저가 이제 강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입결은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경대는 얘네들이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랑 이제 일반 학생 전형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 우수자랑 일반 학생 전형이 교과 우수자는 국수형 탐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저기 일반 학생 전형은 교과별 3과목 반영하면서 최저가 있었던 게 일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학생 원전형이 논술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는 작년에 교과에 최저가 없었었는데 올해는 교과의 최저가 이제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2합6 이렇게 국수형 탐에 2합6 근데 탐구는 한국사로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어랑 한국사 2합6 이렇게 맞춰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과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일반 학생 전형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최저가 없어지고 이 교과 성적 우수자에다가 이 최저가 이제 붙는 거죠. 얘가 이제 붙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학생 전형 없어지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제 4점대가 이렇게 보였죠. 근데 얘네들이 교과에 최저가 없다가 이제 2합 6의 최저를 이제 만들어주니까 입시 결과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이미 4점대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이제 뭔가 이제 불편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시끄러. 여튼 여기가 이미 4점대가 많이 보여 있어서 얘가 또 내려가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학이 서경대예요. 여튼간에 이제 최저는 생긴 건 맞다. 근데 작년에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몰릴 요인이었고 교과 우수자 전형은 조금 덜 몰릴 요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점수가 일단 나오긴 한 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네도 거의 이제 3점대 후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튼 그 서경대는 최저가 여튼 생기긴 했는데 최저가 되게 소소한 최저다. 2합 6인데 이제 탐구로 2합 6을 맞추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한국사 포함해서 2합 6이라서 뭐 그게 썩 부담스러운 최저는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 과기대. 과기대는 얘네가 이번 최저를 엄청나게 이제 완화를 시키죠. 일단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2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나오네요. 2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나오고 7컷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1점대 후 이게 뭐야, 안경광은 미쳤냐? 여튼간에 여기 7컷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화공 뭐 이런 데 1.8이고 가장 아랫단 애가 2.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의 변화는 뭐가 있냐? 이 최저 기준이 이제 2합 6에서 2합 7로 바뀌어요. 문과 이과 모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 6이기도 했지만 탐구가 평균이었어요. 문과 이과 모두. 근데 이제는 탐구가 하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6에서 7로 간 것도 완화인데 탐구가 2개에서 하나로 준 것도 완화다. 그러면은 과기대는 최저가 있는 거냐? 없는 거죠. 이제 교과에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저 입시 결과가 이제 믿음직스러운가를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뭔가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작년에는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10%였는데 이제 20%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추천회 인원 제한이 원래 없었다가 이제 3명으로 이제 뭐 생겼다. 이 정도가 서울교대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이제 뭐야? 이거 3합 7이죠. 3합 7이고 입시 결과는 이제 1.66부터 2.37까지. 근데 이제 뭐 서울시립대가 2021학년도에는 3등급의 평균 3등급의 학과들이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었는데 다시 이게 올라갔죠. 최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3합 7로 동의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과에서도 이제 3합 7이고 가장 위가 컴퓨터 과학부가 1.67이고 가장 아랫단 애가 2.46이 제일 밑인데 얘는 뭐가 바뀌었냐? 바뀐 부분은 딱 하나예요. 추천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바뀌었다 입니다. 그러면 뭐 2021학년도에 시립대가 3등급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3합 7이라는 이 최저 기준 때문에 그래요. 3합 7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2022학년도에는 얘네들이 이제 추천 인원이 4명이잖아요. 추천 인원 지금 8명이긴 하지만 4명이면 만약에 얘네들이 최저를 막 못 맞췄다고 한들 막 뭐 최저를 뭐 이렇게 못 맞췄다고 한들 우리 학교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 그 친구가 막 5등급의 학생이 내가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4명이면은 그래도 뭐 전교 막 10등 안에 아니 뭐 15등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정도를 추천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그 애들이 암만 꼴등이어봤자 등급이 막 1점대 후반, 뭐 2점대 초반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으로 내려올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8명으로 제한이 풀리면 뭐 일단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뭐 들어가서 얘가 뭐 1점대 뭐 후반, 2점대 초반이지만 내가 2점대 중후반이어도 3합 7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작년엔 추천인은 4명이었기 때문에 암만 내가 뭐 받고 싶어도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2배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시립대에서도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뭐 요인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울여대는 이번 시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서울여대는 이제 12과목 반영한 대학이에요. 교과별 3과목. 뭐 문과는 뭐 여튼 국어 3개, 수학 3개, 뭐 영어 3개, 사회 3개, 뭐 과학이랑 섞여서도 상관없는데 여튼간에 12과목 반영하는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4점대가 나오고 3점대 중후반이 나오는 거가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 뭐 그래도 한번 끼워 맞출까 하면 이 최저 때문에 그런데 최저가 이제 2합 7이에요. 2합 7인데 영어를 포함할 시 2합 5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포함하면은 2합 5 빡빡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친구들이 올해 뭐가 바뀌냐면 최저 기준이 이제 영어를 포함하든 말든 그냥 2합 7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서울의 국수형 탐의 탐하나의 2합 7은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최저가 없고 12과목 반영하는데 이 점수가 맞냐를 우리는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2.4, 2.7이었고 3점대 중후반 나왔던 게 화학, 생명,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이런 애들이 3점대 중후반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국수형 탐의 전 과목 반영하면은 이제 이해를 하는 점수인데 이 12과목 반영하는 점수다. 그래서 이게 얘네가 전형이 바뀌지 않았어도 좀 이상했었던 점수인데 전형도 최저가 엄청나게 완화됐기 때문에 쟤네들이 조금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제 성공회대는 9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국어 수학에 3개, 영어 3개, 사과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입시 결과 뭐 야 너네는 왜 2점대냐 하면은 여타 우리는 9과목 반영할 체저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는 여기가 이제 학생부 100전형인데 여기서도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 교과라고 하긴 좀 모았고 문과 쪽에서는 얘네들의 입시 결과가 1점대 뭐 초반부터 2점대 초반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디변이 막 3명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최저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국수탐의 이하부의 영어 3등급 이거 한국사 4등급이 최저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수형 탐의 이제 3합6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합이었죠. 영어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었고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것 중에 2개의 영어에 해서 이제 3개를 뭔가 국수 탐 평균의 2합 너네 2합 5를 맞춰 그리고 영어는 별도로 3을 맞춰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영어 1등급은 기본 세팅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성균관대가 탐구 평균이었는데 이제 탐구 하나로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영어 1등급에 뭐 탐구 2등급에 뭐 국어 수학 중에 하나 3등급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추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최저가 좀 완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천 인원이 작년에 4%인데 이제 이번에 10%로 이제 늡니다. 어쨌든 성균관대는 조금 입결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1점대 중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네요. 얘네들도 최저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이과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 과학 2 중에 3합류. 그러니까 과학을 2개를 내가 이제 반영을 할 수도 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추천 인원이 저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여튼 성균관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저가 좀 완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쪽의 대학이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크게는 없어요. 근데 그게 있죠. 그러니까 학년별 원래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30에 2학년 40에 3학년 30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학년별 가중치가 이제 없어졌다. 이게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이고 가장 위에는 이제 간호학과가 1.74등으로 제일 위였고 가장 아래는 한문교육과가 3.27로 가장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최저 기준 2합 7이에요. 문과는 2합 6이었는데 얘는 2합 7이다. 제일 위에는 간호학과가 1.8등급 이후로 가장 위에고 바이오 식품공학과가 2.87로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2점대 중반 정도인 학생들이 이제 쓸만한 2점대 중후반 정도가 쓸만한 쪽에 대학이죠. 그래서 성신여대는 뭐 아무튼 그 최저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문과든 이과든 둘 다. 그 다음에 대학이 세종대. 세종대는 학생부가 작년에 2개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지역균형 전형이랑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이제 최저 기준이 문과는 2합 5, 이과는 2합 6,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가 없었고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이랑 통합이 돼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의 문과는 최저 기준이 생기죠. 2합 6이라는 최저가 생기고 이과는 2합 7이라는 최저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서 이 입시 결과를 보면은 뭐 높겠죠. 높은데 뭐 얘네들은 최저가 작년에 없었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야 되고 얘네들이 되게 적었었는데 여튼 이번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튼 이 입시 결과가 작년에 나왔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점대 중반부터 여기 2점대 중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네요. 근데 작년엔 최저가 없었던 거였고 지역균형 전형은 지금은 이제 최저가 뭐 이과는 2합 7이니까 뭐 없다라고 봐도 되지만 문과는 2합 6 뭐 이런 최저가 일단은 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이번에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작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그 이제 최저 기준이 문과는 2합 5, 이과는 2합 6이었는데 2합 5, 2합 6일 때도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합 5일 때 야 이 점수가 나왔으면 2합 6이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뭐 높겠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합 6이었는데 이제는 2합 7이잖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높겠지? 뭐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 뭐 작년보다는 좀 낮겠지? 뭐 이런 식의 판단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숙명여대. 숙명여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이제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추천 인원의 제한이 10%고 가장 위쪽에가 사회심리학과가 1.76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가 이제 2.3 그래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로 나오는 게 문과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를 제외하면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뭐 이제 숙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뭐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간간히 3점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뭐 그런 일들도 간혹 있으니까 2점대 초반 학생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것 같고 2점대 중후반이면 상향 한번 써보고 3점대 초반이면 극으로 한번 높이는 거죠. 숭실대는 이번에 이제 최저 기준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이쪽에가 이제 작년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합 6이었어요. 탐구는 평균이고 영어는 최저로에 이제 미반영되고 그래서 이제, 야, 2합6이면 편한 거 아니냐 했지만, 야, 탐구가 평균이야. 영어로도 체제를 못 맞춰 하니까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점대 초반부터 이게 3점대 이제 초중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점대 학과들이 꼭 나오는 쪽에가 숭실돼요. 왜냐하면 최저가 세니까. 그러니까 난 영어를 되게 잘해서 난 0탐 2합 4는 편한데 숭실대의 최저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도 얘는 7이에요. 2합 7, 야, 7이면 껌인가? 그랬더니 얘네도 야, 우리는 영어로 최저를 못 맞춰? 그리고 갖다 평균을 맞춰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뭐 중후반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최저가 바뀌죠. 문과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국수형 탐 중에 2합 4.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에는 최저를 영어로 못 맞췄는데 이젠 영어로 맞춰도 된다. 그리고 작년에 탐구 평균을 반영했는데 이제 탐구 하나로 이제 줄었다. 그러면서 이 6이 4가 되었다. 이게 이제 좀 바뀐 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7이 이제 5가 된 거죠. 7이 5가 됐는데 근데 작년에는 영어로 못했는데 이제 영어로 반영할 수 있고 작년 과학 평균이었는데 과학 하나로 이제 반영할 수 있고 이게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가 연세대. 연세대는 뭐 얘네들은 딱히 달라진 게 없네요. 딱히 달라진 게 없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얘 교과의 면접 보는 쪽이고 가장 위쪽에가 교육학부가 제일 위에 1.14에 1.21이었고 뭐 신학과를 제외하고는 여튼간 사학이 가장 아래쪽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후반 정도가 나왔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가 이제 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요런 얘는 또 이렇게 여기 꼈을까 의료환경은 의대, 치대, 약대 정도가 이제 1, 2, 3로 가고 생뚱맞게 이 친구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경이 2점대 초반으로 이제 가장 아랫단에 있네요. 일단 연세대는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이 이제 교과의 면접에 최저가 없죠.
그러면 얘네들 입시 결과는 문과에서 가장 위는 초등교육과 1.2등급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유아교육과 2.2에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2점대 초중반 정도도 이제 들어갔었다. 근데 여튼 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이 뭐 들어갔겠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위에가 1.6등급이었고 가장 아래는 2.1등급이었다. 그래서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반 정도에서 뭔가 한번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가 이거 추천 인원이 좀 바뀌었는데 올해는 5% 그리고 최대 10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다음에는 중앙대. 중앙대도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없고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추천 인원이 작년 10명이었는데 20명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최저 기준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서강대도 얘를 완화했지만 얘네들도 완화했는데 얘네는 그냥 그 최저를 그냥 따라갑니다. 원래는 문과는 37이 아니라 36이었어요. 36이었는데 작년에 하나를 내려줬죠. 근데 올해는 그냥 작년에 내리는 그대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가장 위쪽에가 이제 영어교육과가 이제 7컷이 1.6등급이었고 가장 아래는 이제 독일 언어 문화학과가 2.4등급.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1.5등급이 가장 위고 가장 아래는 2등급 초반 정도 나왔다. 이제 중앙대도 이과는 작년에는 원래는 탐평균이었거든요. 과탐 평균의 3합7이었는데 이제 과탐 하나의 3합7로 바뀌었고 올해도 그 최저를 이제 뭐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총신대. 총신대는 교과의 면접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세례 받고 막 그래야 돼요. 가장 위에가 역사교육과가 3.2등급이고 그리고 가장 아래는 이제 사회복지가 작년에는 4.7등급으로 이제 최저에서는 평균에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범계열이 위에 있고 아동학과가 이제 평균에서는 가장 뒤에 있었네요. 중독 재활 이런 거랑 같이. 성서대. 성서대는 일반 학생 전형이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서대는 뭐 대부분 뭐 4, 5등급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인서울 대학이고 그냥 간호학과를 이제 그나마 좀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5등급까지 내려갔는데 작년에 일반 학생 전형의 간호학과가 근데 그 성서대가 그 정도까지 내려갈 대학은 아니거든요. 해봤자 4점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후반까지 내려가가지고 얘는 조금 낮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도 이제 3점대 후반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원점수랑 뭐 한산점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점대 막 초반 중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달라진 점은 하나죠. 작년에는 270점 만점이었는데 이제 300점 만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나 이번에 막 280 몇 점 나오는데 아니면 나 270 몇 점 나오는데 270 하면 얘보다 높죠 내가. 근데 작년에 270점 만점이었고 올해는 3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270 나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290몇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튼 270점 나왔다고 이게 외대에 깝죽깝죽 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튼간에 얘네들은 또 특이한 게 그거죠. 원점수와 석차 등급 중에서 잘한 거를 반영하겠다 이런 거고 추천 인원은 이제 20명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밑에 쪽에가 이거였는데 이게 외대 환산 기준으로 2점대 초반, 2.2, 2.2, 2.3 정도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가 이제 그 원점수 환산했을 때 1점대 초중반에서 끊기겠다라고 생각했지만 2점대 초반까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성대는 이게 교과 1, 교과 2가 있어요. 교과 1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교과에 최저가 있었던 쪽인데 올해도 최저는 있죠. 최저는 있지만 달라진 거는 학생부 반영이 작년보다 줄어요.
작년에는 국수형사의 전 과목, 이과는 국수형과의 전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학생부가 이제 교과별 세 과목,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사회 3개,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과학 3개 이렇게 12개를 뽑는 게 교과 원전형입니다. 그러면서 진로 선택 3과목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광운대가 3과목 들어갔고 이제 명치대가 2과목 들어갔는데 여기는 3과목 들어갔는데 광운대는 전 과목이었고 명치대는 16과목이었고 이제 한성대는 12과목이죠. 12과목에서 3과목을 얹혀주면은 여기가 이제 진로 선택이 훨씬 더 큰 판이죠. 여튼간에 교과 1은 뭔가 이제 학생부에 대한 그 변화가 이제 크게 있다. 여기 이제 교과 2 같은 경우는 교과에 최저가 없어요. 교과에 최저가 없고 얘네들도 이제 그 진로 선택은 포함이 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국수형사의 전 과목에다 3과목 끼는 거고 아까 교과 1은 12과목에다 3과목 끼는 거니까 뭔가에 내 점수가 올라가는 폭은 교과 1에서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작년에 교과 2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2는 이제 교과에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작년에 이제 문과를 보면은 위쪽에가 2.8 그래서 3점대 초반, 야간은 이제 3점대 중후반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점대 초반이 저기 주간이고 거의 후반이 야간이더라. 그리고 상상년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2.99가 작년에는 나왔더라. 그래서 작년에도 투전형이 뭔가 신설이어서 야 이게 뭐 어느 정도 나올까 했는데 여튼 간에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문과는 이제 1.14 국어교육 제일 위였고 관광학부가 이제 1점대 이제 중반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11%의 추천 인원의 제한. 그러니까 내가 1점대 중반이든 뭐 후반이든 2점대 초반이든이면 한번 과감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 2점대 초반까지만 해 2점대 초반도 뭐 과감하게 극으로 한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점대 항상 초중반만 가냐 뭐 그런 건 아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에가 이제 1.07 정말 그러니까 한양대는 교과에 최저가 없는 거에 맥스죠. 가장 위쪽의 대학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내가 못 맞추는데 내신만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뭔가 했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한양대 쓰는 거죠. 여기서는 이과에 야 이게 말이 되냐? 화공이 2.07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화공이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나? 그러니까 2등급이 화공을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7컷이 2.07이죠. 그러면 이제 최저 점수는 이거보다 더 아래쪽이라는 건데 그럼 2점대 초중반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튼간 2점대 초반도 한번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홍익대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2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왔네요. 2점대 초중반. 그리고 여기는 이과 같은 경우에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 나왔는데 홍대는 작년에 이게 얘네도 이제 바뀐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인원이 작년에 5명이었는데 이제 10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작년엔 5명을 받으니까 뭐 내가 5명 안에 들어가면 내 점수가 낮을 리가 없잖아요. 5명밖에 추천을 안 해주는데 막 5등급한테 추천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열렸죠. 그 추천의 인원 자체가 조금 열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3합 7이라는 최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면 문과는 수학을 저기 이과 애들한테 이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등급을 환산을 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 국어, 영어, 탐구에 3합 7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반대로 이과는 좀 이제 편해졌지 옛날보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작년에 난 원래 4등급 나와야 되는데 막 2등급 나오고 하니까 3합 8이기도 하고 여튼 홍대는 여튼간에 그 작년 이 5명 때문에 그 제가 영상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뭐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나까지 뭔가 기회가 오면 받아서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여튼 최저도 이제 빡빡하고 그 추천의 인원의 제한도 빡빡했었던 대학이 작년에 홍대였죠. 근데 이제는
추천의 인원이 조금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마다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고, 아니 수능 최저 기준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입시 결과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완화되면 올라가겠구나, 강화되면 내려가겠구나, 학생부를 덜 반영하면은 올라가겠구나, 더 반영하면 내려가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무너진 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학교들은 작년이랑 올해랑 그 전형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일단 서울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위험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내려온다,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학과들은 더 크게 올라가고 어떤 학과는 안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 학과의 특성상 학과에 따라서도 뭔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덜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오기도 하고 덜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러프하게 크게만 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학과의 순위도 잘 따지셔서 뭔가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서울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